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일단 윤석열과는 결별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김종인의 역할이 무엇일 것인가.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란들, 또 단일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로 찾아가서 한 20여 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서로 상황 공유를 했는데 그 후에 나온 이야기들은 김종인 위원장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울 것이냐 이렇게 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.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? 말투가. 또 이준석 대표도 복귀 가능성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. 윤석열 선대위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김종인은 정말 집으로 간 것이냐?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. 정말 집으로 간 거로 봐야죠. 왜 그런가 하면은 우여곡절 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한 달 이상 동안 운영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무리수를 두수라도 쳐내기를 했는데 다시 모시기는 상당히 어렵고요. 왜냐하면은 이미 선대위가 선대본으로 슬림화됐잖아요. 슬림화된 선대본 체제 하에서 이 김종인 총괄을 포지셔닝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. 그렇죠. 이제는 더 할 수가 없죠.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.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이 기여를 하신다면은 대표적인 국가 원로 아닙니까? 그리고 나름대로 메시 생산도 잘 하시고 큰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이니까 그냥 한 번씩 후보가 찾아서 모시고 조언을 듣는 그런 조언자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. 조언자 역할은 하실 거다.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완전 결별은 아니네요. 이준석이 찾아가가지고 김종인 대표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. 그때 김종인 대표 이런 말을 했거든요. 나는 그만둔 사람인데 더 이상 뭘 조언을 해. 나는 선대본에 대해서 일절 얘기한 적이 없어.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래 이분 합법이잖아요. 그렇죠. 조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과거 같으면 좀 토라져서 이렇게 결별을 한다 할 경우는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별 비판이라는 건 없잖아요. 나도 관심 없어.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. 이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누그러뜨린 발언이란 말이에요. 윤석열을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고요. 대통령 그래도 좋은 자로서 역할만 해도 5년이 좋아지잖아요. 뭐를 하건 안 하건 떠나서. 그래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 정치하고 이제는 완전히 은퇴를 선언을 해버렸다고만 모르는데 정치 은퇴 선언을 한 적은 없잖아요. 저분은 그리고 평생에 정치만을 해오신 분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그 밑에서 정치를 배우신 분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뼈속까지 어떻게 보면은 DNA가 정치입니다. 저쪽에 한 분 있죠. DNA가 뼈속부터 DNA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국정원에 앉아 있는데. 박지원. 그분도 절대 정치를 놓지 못하는 분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하루도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. 두 분이 쌍둥이네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언론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은 금단 현상이라 하나요?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언론 중독층이랄까?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치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또 광화문 사무실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계속 나는 정치권을 떠나지 않겠다. 이번 대선까지는 최소한도 또
그 이어서 바로 지방선거 내년 총선까지 또 이렇게 관여를 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번 대선까지는 정치권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 아니냐. 이분은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강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? 예, 계속 관여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거는 교통 정리를 한 부분이잖아요. 예. 이제 뭐 김종인 재합류권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잖아요. 그리고 뭐 본인도 앞으로 이제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겠다. 그러면 뭐 아직은 아니지만 뭐 조만간 또 한번 찾아뵙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찾아뵐 것 같습니다. 선대위가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선이라든가 또 설 전에 그런 기회들이 아니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서울을 전후해서 또 인사도 가야 하고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아마 뭔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접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.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대위 복귀는 아닙니다만은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뭐 윤석열 후보,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그런 신경전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당내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쟁거리랄까? 아니면은 뭐 찬반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11일이죠.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최근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동 정보론 아닙니까? 공동 정권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강꾼이 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윤석열 안철수 간에 중간에서 중재를 놓고 다리를 놓겠다 해갖고 무슨 거간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. 자칫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뭐 중도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 중도 확장성이라는 게 우리하고 똑같아 갖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.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.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.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문제가 후보 단일화 전에 상당한 논쟁이랄까 어떤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? 이준석 대표는 그 김종인의 이 아바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, 배드가이 역할, 국가의 배드가이 역할이라는 게 협상론에서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 옛날에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할 때 배드가이 역할을 했잖아요.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을 풋다운 했잖아요. 그렇죠. 막 공격을 했죠. 마찬가지로 격화시켜버리고. 이준석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. 결국은 이준석이나 김종인도 프로기 때문에 결국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자 구도에서는 이재명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후보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신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철수가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잖아요. 급상승하고 있죠. 제가 볼 때는 3종가를 치고 있습니다. 19%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돼버리면요, 나중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랬을 때 대비해서 안철수의 뭐라고 할까, 이 자존심을 다시 누르는 그런 작업을 배드가 역할을 하면서 네가 뭔데 뭐 하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. 한편으로는 안철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. 주가를 떨어뜨리는 악역을 이준석이가 작정하고 맡은 거고요. 막판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협상은 완결히 선거가 3월 9일이면은 2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막판까지.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안철수 몸값이 치솟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지금 현재 15%지만은 20% 전후까지도 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21% 득표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충분히 거기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안철수가 이렇게 확장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.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하면은 다 우리 표 되니까. 그런데 오히려 안철수 쪽에서는 지금 계속 절대 뭐 완주다.
후보 양보했다. 예. 2012년에 문재인한테 후보 양보한 게 지금까지도 가장 큰 후회가 된다. 예.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냐. 프리미엄이 다 있다. 가족 프리미엄. 예. 또 군대를 안 갔다 왔냐. 국회의원도 재선을 했고 정치 경험 다 있고. 맞습니다. 또 CEO로서 성공했고 가족, 교수로서 성공했고. 가족들도 좋고. 예, 가족들 뭐 예. 그 따님은 뭐 노벨상 수준까지 지금 예, 올라가 있는 수준까지 거야. 올라가 부인은 또 서울대 교수 네,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보다도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. 나는 누구고 갈등을 질 일이 없다. 예. 그렇게 뭐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그렇죠. 예,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지지가 상용가를 치고 있는데 현재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단일화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은 모이다가도 사람들이 모이다가도 흩어진다고요. 그러니까 예. 지금 잔뜩 모아놔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협상 때 우위를 점할 그렇죠, 수 있는 거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서로 지금 머리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종인도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건 사실 아닙니까? 얼마나 자존심이 높은 분입니까? 예, 자존심이 그럼에도 엄청나게 불구하고 상한 거죠. 후보 단일화 때는 오늘 또 뭐 기자들이 물어봤더구만요.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하면 어느 쪽이 더 후보가 단일화돼야 합니까? 나는 말 안 해. 노 코멘트야. 하고 누구에다가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어요. 그러나 결국은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아유, 당연히 우리 쪽이죠. 더군다나 지금 김종인, 이준석 두 사람 다 안철수는 그동안 상당히 뭐 이런 단일화 얘기 뭐 하기 전부터 예. 과거부터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꽤 사감이 많지 않습니까?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. 안철수가 그 처음 나왔을 때 김종인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죠. 그때는 기억나세요? 그때 윤여준하고 두 사람이 예. 멘토했는데 그 멘토는 한 300명도 넘는다 하니까 본인 생각엔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인데 예, 3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셨겠죠. 이번에 또 자존심이 많이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김종인 그 대표께서 또 철이 안 든 부분도 좀 있잖아요. 이번 기회에 좀 철이 들어서 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80 이렇게 되신 분한테 철 안 들었다고 하면은 실례입니다.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예. 안철수하고는 좀 사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전략적으로 지금 배드가이 역할, 예. 좀 나쁜 역할을 한다. 네. 측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.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.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. 윤석열 후보가 잘해야 되는 게요. 혹시라도 이준석이가 전략적으로 협상 전략으로 그게 한 게 아니라면은 예. 사감이 지배적이라면은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예.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이준석은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협상 작업은 철저하게 윤석열이 단독으로 안철수하고 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라는 거죠. 그리 되면은 이준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. 그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준석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 보면은 이준석 나를 패싱해서 나 또 세 번째 가출이야. 선거 지금 막판에 며칠 앞두고 이러면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. 나 패싱하고 그래 안철수하고 잘해봐 하고 가출해버렸어요. 이번 세 번째 공개적인 약속을 했는데 대표 내놓겠다고 해요. 예, 뭐 할 예. 말 없는 거 아닙니까? 아유 아무리 뭐 철없는 그런 짓은 안 하겠죠. 예, 이번에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예. 정말 그거 안 지키면요 이준석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퇴출입니다. 예.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야권 후보 단일화에 쐐기를 받고 나섰습니다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기 교수님은 앞으로 협상을 대비한 이준석 나름의 예. 배드가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. 그래야 윤석열 후보가 더 좀 강한 그립을 잡고 그렇죠. 주도권을 잡고 예.
후보 단일화 협상을 해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서 일부 우려가 아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에서 이기는 거 아닌가? 아, 그런 우려들도 있어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요? 우리 당은 그래도 베이스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안철수 당은 공룡에 뜬 당이잖아요. 그래서 3석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겠습니까? 네,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인데 예.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서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운을 잡아도 잡는 거지. 예. 그렇잖아요. 그러면은 안철수가 아무리 대박을 쳐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막판에 가서 0.1%라도 윤석열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일단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 정치 전략 이쪽에는 탁월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네. 그렇게 믿겠습니다. 네. 만약 틀리면 책임을 지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